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언론의 김정록 교수입니다. 7-3 수입 제한 정책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로 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고,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관세 동맹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전적인 내용이 많아서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란 무엇인가? 법이 정한 관세 영역인데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의 성격은 주로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되지만 수출품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 징수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간접세의 일종이죠.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관세를 많이 매겨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국내 산업 보호와 국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국내 산업, 관세가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높은 관세를 매겨서 수입을 억제시켰을 때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과다한 세금을 먹여서, 관세를 먹여서. 그리고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 수입. 공업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감면되고 불효불급 및 사치품에 대해서는 과정한 세금을 부과된다. 그런데 사치품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아주 굉장히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품에 대한 내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서 부가 징수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관세를 초반에 많이 썼었죠. 국경 관세 시대인데 1기는 수수료 시대, 용역이나 이익의 반대 급부로 징수했고 2기는 내국 관세 시대인데 자기의 세력 범위에서 출입하는 물품을 관세했는데 3기는 국경 관세 시대입니다. 국가 영역 전체가 단일 관세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관세의 종류는요, 부가 기회에 의한 분류인데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수입세는 관세 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고, 수출세는 국내 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과세는 단순히 일국을 통과한다는 사실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이렇게 부가에 의한 관세를 구분해 봤습니다. 과세 방법에 의한 분류인데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이렇게 해서 과세 방법에 대한 겁니다. 종가세는 수입품 가격을 가세 표준으로 하는 관세고요. 종량세는 물품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서로 결합한 관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세와 복합세를 구분합니다. 과세 방법에 의한 분류였습니다.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요. 재정관세와 보호관세인데 재정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그야말로 세금을 관세를 받아서 재정 수입의 목적으로 하는 건데 보호관세는 틀립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치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온 것을 아주 과세를 과다하게 매겨서 수입 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성격에 의한 분류인데요.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로 나눕니다. 국정관세는 국정세율에 의해서 부과되는 관세인데 협정관세는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협정하고 그 조약 유효기간 중에 그 세율을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니는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미 협정을 상대국과 했던
관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 협정된 관세로 매겨달라 이렇게 협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세인데요. 특수관세는 특혜관세, 특혜관세, 차별관세, 탄력관세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특혜관세는 국가의 통상 확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고요. 특별관세는 특정 국가의 상품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낮은 세율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특정 품목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서로 돕기 위한 것이지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보통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세를 매기도 합니다. 탄력관세인데요.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임해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관세를 조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탄력관세 종류인데요. 이게 탄력관세가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덤핑 방지 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편입관세, 물가 평형관세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되는 이런 관세라고 봐야 됩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인데요. 소구 경우에서는 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 나라의 수출제와 수입제의 국제 가격이 그 나라의 수출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보호 효과가 있겠죠.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 매긴다든가 소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재정 수입의 효과,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국제 수지 효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수지가 좋아질 수 있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교역 조건 효과들이 있다. 이런 효과들이 관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가 간단하게 지금 세금을 받는다, 통관세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국에 관련된 경우는요, 관세 부과국이 대국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국제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관세 부과되니까 당연히 값이 더 올라가겠죠. 관세의 경제적 후생인데요. 경제적 후생이란 경제적 의미에서 행복이며 인간의 행복을 인간이 요망하는 물질적 이익 내지 소득 면에서 측정한 것, 이것을 경제적 후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처럼 후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복리후생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일부러 제가 경제적 후생이라는 내용을 사전적인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후생이 감소함으로 자유무역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그랬는데요.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값이 올라가니까 국민은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게죠. 그래서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구 경우에는 관세 부과로 보다 상위의 사회 무차별 곡선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소국은 경제적 후생이 하락하는데 대국은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최저관세인데요. 관세 부과액의 무역 이익에 극대화되는 관세를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무역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실보호율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관세 부과에 의한 국내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이야기합니다.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놨죠. 보복관세.
자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고역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관세나 차별 대우를 취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 내용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죠. 지금 세계 1등 국가는 어딘가요? 미국이죠. GDP, 그러니까 GNP가 아니고 GDP, 국민 총생산은 미국이 1위입니다. 2위가 GDP입니다. GNP가 아니고 GDP, 국민 총생산이 두 번째로 부자였던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몇 년 전에 2위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2등으로 자기 나라를 추격해온 나라는 아주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되게 힘들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경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요즘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복 관세입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가 30%를 올리면 우리도 30%를 올리겠다 이런 식이죠. 부가 예외인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또는 교역 상대국이 타국에 대하여 관세상 우대 조치를 취할 경우 이런 경우도 부과예죠. 보복 관세 내용은 교역 조건의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양국의 무역량만 축소시켜 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전보다 더 낮은 후생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지 않다는 내용이죠. 자, 방금까지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관세 장벽이 지금 근자에 각 나라들이 교묘하게 쓰고 있어서 자기 나라 보호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 장벽인데요. 신보호무역주의가 탄생하면서 비관세 장벽이 생겼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신보호무역주의는 고전적 무역주의는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은 돈을 잘 벌면서 욕심이 많아서 자기 나라 사양산업, 죽어가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보호무역주의를 쓰는데 비관세 장벽을 이용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경우를 많이 했는데 자기 나라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가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데요. 관세 장벽은 눈에 띄니까 관세 이외의 모든 방법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비관세 장벽이 정확히 숫자로 셀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500여 가지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상대국의 수입 자기 나라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이 안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 신보호무역주의 정책 수단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트에 의한 무역 자유화 추진으로 7차에 걸친 관세 일괄이나 교섭 성과가 있었는데요. 관세에 관한 규정에 비해 구속력을 갖지 못해서 큰 힘을 가트에서 발휘를 못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장벽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특성이요. 이건 너무 복잡 다양합니다. 그리고 효과 측정이 곤란하고요. 불확실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고 협상 곤란성이 있습니다. 왜 협상 곤란성이 있냐면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내용을 뭘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약스럽게 만들어서 보호 무역 정책을 쓰는 것이 비관세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뽑아보죠. 가격적인 장벽인데요.
덤핑 관세와 상관 관세 등으로 가격 장벽을 치고 수량적 장벽인데요. 관세 할당과 수출 규제에 쿼터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몇 개 이상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곤란하게 해서 자기 나라의 공업 표준이나 보건 안전 그리고 가공 규정, 환경 규제 이런 내용을 들어서 품질적 장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들어오려면 아주 보건 안전이나 이런 내용을 룰을 까다롭게 해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행정적 장벽인데요. 통관 수속을 까다롭게 하거나 영사 수속이라는 거 구비 서류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수입 수출을 하기가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수입 할당제가 있습니다. 수입제 수량을 규제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 정책의 한 방법이다. 쿼터제로 한다는 것이죠. 수입 할당제 유형인데요. 관세 할당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적 할당제인데 특정 상품에서 절대량을 한정시켜 가지고 더 이상의 수량을 수입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협정 할당제인데요. 외국 정부나 산업단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할당량의 배분을 위임하는 것, 이거보다 협동 할당제라고 합니다. 혼합 할당제는 수입 원료에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수입 할당제의 경제적 효과는 호생상의 순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 요 내용입니다. 일반적 균형에 의한 경제적 효과인데요. 일국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면 관세 부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 할당제 실시국의 교역 조건이 개선되므로 이 내용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관세 동맹인데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2개국 이상의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동맹 간의 관세를 감면 또는 철폐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하거나 아니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관세 동맹을 맺는 것이죠. 관세 동맹의 정태적 효과인데요. 비교적 단기에 나타나고 생산 효과가 있고 소비 효과와 두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 효과와 소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생산 효과는 역내 분업화에 따른 생산 능률의 향상이다. 그리고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두 나라가 예를 들어서 관세 동맹을 맺었다면 당신은 바나나를 많이 생산을 하니까 그렇게 해라. 우리나라는 귤을 생산하니까 우리가 귤을 당신 나라에 수출하고 당신은 우리한테 바나나를 수입하러 하자. 대신 여기에서는 관세가 없는 걸로 하거나 인하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역내 분업화가 이루어지겠죠. 분업화가 이루어져서 생산 능률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 창출 효과는 거래가 되지 않았던 상품이 교역되게 돼서 동맹 간에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서로 좋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관세동맹의 무역 창출 효과인데요. 일본, 한국, 미국 교역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역 전환 효과인데 관세동맹 결성은 수입 상대국의 비동맹국 그러니까 즉 저병 생산국에서 고병 생산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생산비가 낮은 국가가 아니라 단지 동맹국 내에서 생산비가 낮은 국가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전환 효과가 있다. 전환 효과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관세 동맹 중에서는 단위당 생산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 심화 효과인데 생산률이 향상돼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그리고 외부 경제 효과는 관세 동맹이 체결되면 그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술 향상 효과. 기업이 대규모화는 기술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생산성 증대의 가속화에 그에 따른 경제적 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규모 경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세 동맹을 했는데요. 지금 관세와 비관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관세는 당연히 알지만 비관세 장벽 부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요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 나라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관세 가지고 또 보복 관세를 한다든가 덤핑 반지 관세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복잡하게 유도하는 무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